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명나라 궁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청나라 궁녀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그녀들은 만주족 관료의 딸로 14세 전후에 입궁하여 10년 정도 복무하고 궁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금유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24세는 여성에게 혼기가 지난 나이였지만 10년 동안 받은 금유가 있어 눈만 높지 않다면 결혼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청이 몰락하면서 쫓겨난 궁녀들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고 해도 그 이전에는 청나라 궁녀들의 삶이 완전히 암울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훨씬 이전인 7세기 전후의 당나라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는 궁녀를 한 번씩 대규모로 방출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제위 중에 3천 궁녀를 내보내 그녀들의 삶을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규칙을 위반한 궁녀에게 가차없는 처벌을 내리기보다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당나라 때의 한 기록에 따르면 당현종 때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당나라 황실은 국경 수비대 병사들에게 궁녀들이 직접 만든 군복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한 궁녀가 자신이 만든 군복 안에 시를 적은 쪽지를 넣어 놓았습니다. 전장에 있는 병사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신이 만든 군복이 어떤 병사의 손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옷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것과 이번 생은 지나갔고 다음 생에선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쪽지는 발각되어 지휘관을 통해 현종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궁녀는 심한 처벌을 받았지만 현종은 그 궁녀를 찾아내어 벌하지 않고 원한다면 그와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명나라 궁녀들은 어떠했을까요? 명나라 궁녀들은 다른 왕조의 궁녀들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10세 전후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민간에서 반듯한 외모로 뽑혀 궁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가족이나 결혼과는 영원한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들은 평생 궁에 갇혀 살았는데 많은 궁녀수로 인해 먹는 것, 입는 것, 기거하는 곳이 형편없었고 쉴 새 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명나라 250여 년 동안 지위가 낮은 후궁들을 비롯한 명나라 궁녀들은 대다수가 이런 6가지 측면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첫째, 명나라 궁녀들은 유교에 기반한 철저한 예절 교육을 받았고 시종일관 엄격한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녀들은 노역을 하면서도 환관들의 지도 아래 여인 수행이나 여효경 같은 유교 경전을 외워야 했습니다. 궁녀들이 이런 규칙을 어기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동안 감옥에 갇혀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하는 것이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밤마다 종소리에 걸음을 맞추어 구호를 외치며 긴 거리를 걸어 돌아오는 것일 때도 있었습니다. 또 내 구멍이 뚫린 작은 나무 상자에 갇혀 손과 발을 구멍으로 빼낸 후 꼼짝 않고 장시간 있어야 하는 벌도 있었고 또 다른 벌도 있었습니다. 비교적 일상적인 벌이라고 해도 궁녀들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고 구토하다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궁녀는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명나라에는 비빈이하는 병이 들어도 의관의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약을 구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계급 낮은 후궁도 그랬거늘 아픈 궁녀가 치료를 받았을 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명궁사에 따르면 궁녀가 병들면 죄를 짓거나 늙은 궁녀가 그렇듯 안락정 같은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일종의 유배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녀들은 그곳에서 병을 앓다가 자연적인 생명력이 다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유해는 매장되지 않고 화장되었고 재는 마른 우물에 넣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명십일 때 가정제 때 이것을 비정하게 여긴 한 귀족 후궁이 개인 돈으로 사유지를 구입하여 우물에 묻히고 싶어 하지 않은 궁녀들의 시신을 묻었다고 합니다. 셋째, 궁녀나 급이 낮은 후궁들은 황제들의 무한한 성적 유희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명나라 황제들은 대다수가 여색을 즐겼고 방탕함과 문란함에 있어 수나라 양광제 같은 악명 높은 선대 황제들을 능가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재위 기간 중 정사를 논하기 위해 대신들을 만난 횟수보다 여자들을 만난 횟수가 훨씬 더 많았던 것만큼 궁녀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황제의 잔혹한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명나라 13대 만력제는 여름밤이면 달빛 아래서 비단자루에서 무수한 반딧불이를 풀어놓고 궁녀들에게 둥근 비단부채로 그것을 경쟁적으로 잡도록 했고 반딧불이를 비녀에 앉히는 여인을 자신의 처소에 들게 했다고 합니다. 궁녀들은 반딧불이를 유인하려고 비녀의 향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명나라 10대 황제 정덕제의 경우는 음탕함과 잔혹함이 한술 더 떠 아예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궁녀들과 평민 출신의 여자들을 데려와 성적 쾌락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정덕제의 성적 학대의 변태성과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일설에 따르면 그는 여자들에게 심지어 동물과 그것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넷째, 명나라 궁녀들 일부는 권력이 있는 가문의 귀족들에게 시집가 신분이 약간 상승되기도 했지만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해피엔딩은 거의 없었습니다. 황제든 귀족이든 그녀들이 그들의 하룻밤 총애를 받으면 본처나 다른 여인들의 시기 질투가 장난이 아니어서 결국 헤어나오기 힘든 함정에 빠져 목숨을 잃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명나라 궁녀들 일부는 황제 사후에 같이 순장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황제가 죽었을 때 같이 매장되었습니다. 원래 순장은 중국 고대 풍습이었는데 명나라 초기에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같이 묻힌 여인들은 주로 후궁과 궁녀들이었습니다. 명의 초대 황제 주원장이 사망했을 때 40여 명의 여인이 같이 순장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도 5대 황제까지 주원장의 경우만큼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후궁과 궁녀들의 순장이 이어졌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슬픈 일화 하나는 궁에 들어간 지 겨우 20일 만에 순장된 궁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름이 과계로 평민 출신이었지만 선종의 사망 직전에 순장될 후궁으로 간택되었습니다. 그녀는 순장조 명단에 자신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절망하여 눈물을 흘리며 시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것을 부려한 것이 부끄럽고 비통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14살의 나이에 다른 여인 9명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비인도적인 관행은 명나라 6대 황제 정통제 이후에야 사라졌습니다. 여섯째, 명나라는 역사상 유일하게 궁녀들의 반란이 일어난 나라였습니다. 1542년에 이민궁변이라는 궁녀 모반 사건은 유명합니다. 16명의 궁녀가 명나라 11대 황제인 가정제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황제에게 학대당한 데 대한 원한으로 궁녀들이 모의한 일로 여겨지는데 결국 궁녀들의 경험 부족과 한 명의 밀고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궁녀들 16명이 야밤에 가정제의 목에 밧줄을 걸고 발버둥치는 그의 목을 조르려고 했지만 올가미 매듭에 문제가 있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제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한 궁녀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몰래 달려가 황후에게 고발했고 궁녀들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능지형에 처해졌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 치하에서 갸날픈 궁녀들이 목숨을 걸고 이런 대담한 행위를 감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정제가 도교 도사의 말에 따라 젊은 여자의 피로 불로장생의 비약을 만들겠다고 어린 궁녀들을 입궁시켜 식사도 주지 않고 뽕나무 잎과 노수만 먹이고 하혈을 유도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을 뿐 아니라 궁녀들을 학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비위를 거슬러도 혹독하게 매질을 했는데 그것으로 죽은 궁녀가 2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민궁변으로 처형된 궁녀들의 이름은 하나하나 기록에 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나라가 궁녀를 얼마나 하대했고 그녀들에게 얼마나 못할 짓을 많이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